이 얼굴에는 입이 없습니다. 1974년 탄생 이후 50년째 한 번도 입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웃은 적도, 말한 적도, 감정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헬로키티의 설계자 시미즈 유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티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해 보이고 슬플 때 슬퍼 보여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그 얼굴 위에 얹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얼굴은 누구든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입사 한 달 만에 도망간 막내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을 정리하던 사수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김대리님 연하게. 박 과장님 믹스 2포 물 적게. 팀원 한 명 한 명의 커피 취향이 빼곡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의 간식 목록도 따로 있었습니다. 사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배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냥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장면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감정을 지울수록 연결이 강해진다면 그 연결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헬로키티가 탄생한 건 1974년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후 고도 성장을 마무리하고 소비사회로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서구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고 기업들은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파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산리오는 이 흐름을 가장 앞서 읽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창업자 츠지 신타로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안에 감정을 담아 파는 것. 키티는 이 전략의 핵심 캐릭터로 설계됐습니다. 입 없는 얼굴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보는 사람이 감정을 투영하려면 공백이 필요합니다. 미소가 고정돼 있으면 슬픈 사람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특정 감정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내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연구는 이걸 수치로 설명해 줍니다.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고객은 단순히 만족한 고객보다 52%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헬로키티의 전략이 정확히 이거였죠. 자신의 감정을 비워냄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당깁니다. 2024년 기준 헬로키티의 브랜드 가치는 1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서사도 없고 대사도 없고 감정 표현도 없는 캐릭터가 50년간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워낼수록 연결이 강해집니다. 이 원리는 산리오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 한 사회학자가 이 구조를 다른 방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사회학자 알리 옥실드가 책 한 권을 냅니다. 관리되는 마음. 옥실드는 델타항공 승무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사 전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행 중 술 취한 승객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지연이 길어져 승객이 화를 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8시간 장거리 비행에서 지쳤을 때 어떤 목소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와 무관하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옥실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노동이나 두뇌 노동처럼 감정도 고용주가 구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의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감정노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면 연기. 자신의 진짜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행동으로는 그 다른 감정을 보여주는 것. 짜증나지만 친절하게, 지쳤지만 활기차게, 자신의 진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딥 액팅.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화난 손님을 이해하려 해보는 것. 필요한 자신에게 이유를 찾아보는 것. 배우로 치면 메소드 연기에 가깝습니다. 표면 연기를 반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옥실드는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감정이 무엇인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업무 중 화가 나도 오랫동안 웃는 표정을 유지하면 나중에는 내가 실제로 화가 난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행동과 감정이 오래 분리되면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립니다. 옥실드는 이것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처럼 감정 노동자는 자신의 감정 자체로부터 소외됩니다. 약 24,000명을 대상으로 한 95개 연구의 메타 분석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표면 연기는 감정 탈진, 번아웃, 직무 불만족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심장질환, 우울,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 항공사 승무원 연구가 2024년 직장인 번아웃 데이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막내 직원의 커피 메모를 바라봅니다. 타인의 취향이 빼곡합니다.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김대리 커피 취향, 박과장 커피 취향, 다이어트하는 팀원의 간식까지 배려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가 존재한다는 건 한 달 동안 매일 그걸 채워왔다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든 방식이었겠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읽는 것, 마찰을 없애는 것, 편한 사람이 되는 것, 헬로키티의 설계와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비워서 상대가 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원은 한 달 만에 도망갔습니다. 폭실드의 언어로 하면 표면 연기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기 전에 떠난 것인지, 이미 모르게 된 후에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표면 연기가 끝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혹실드가 연구한 건 표면 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혹실드는 감정 노동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표면 연기는 진짜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그 다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짜증나지만 웃는 것, 지쳤지만 활기찬 척하는 것, 행동과 감정이 분리됩니다. 딥 액팅은 다릅니다. 겉으로 친절한 감정을 보여주려면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화난 손님이 왜 화났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는 것,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마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다릅니다. 표면 연기는 나의 감정을 감추는 것이고 딥 액팅은 나의 감정을 바꾸려는 겁니다. 혹실드의 데이터에서 딥 액팅은 번아웃과 강한 연관이 없었습니다. 행동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그 속의 방향만 바꾸는 것.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것을 키티의 언어로 하면 표면 연기는 아예 입을 없애는 겁니다. 딥 액팅은 입이 있는데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딥 액팅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지워지지 않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표면 연기를 오래 반복한 사람은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딥 액팅도 불가능해집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혼내와 타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혼내는 본심, 타테마에는 공식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직장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언어학자들은 이 구분이 에도 시대, 즉 17세기 이전부터 사회 유지의 핵심 기제로 작동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밀집된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면 집단의 조화가 깨집니다. 타테마에는 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예의고 드러내는 건 민폐인 구조가 수백 년에 걸쳐 내면화됐습니다. 헬로키티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감정을 지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된 문화에서 감정을 지운 얼굴이 50년간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 문화 안에서 키티의 입 없는 얼굴은 가장 안전한 얼굴입니다.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얼굴. 그런데 이 구조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추월하기 시작한 1970년에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기업들이 직원의 감정을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기억에 남는 건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전달한 사람의 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항상 웃어라. 고객 앞에서 개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이 매뉴얼은 서비스 직군에만 있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협업에서 프로답게 라는 말,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굴지 마 라는 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의 지표가 됐습니다. 감정을 지우는 훈련이 직업 능력이 됐습니다. 헬로키티의 입 없는 얼굴과 델타항공 승무원 훈련 매뉴얼, 막내 직원의 커피 메모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대도, 규모도,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구조는 같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연결을 만드는 방식이 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연결은 더 넓어집니다. 마찰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투영할 공간이 있으니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동시에 그 연결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점점 알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보여줬을 때 연결이 일어나는 건지, 자신의 감정이 없을 때 연결이 일어나는 건지. 막내 직원이 도망간 건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키티는 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가장 오래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